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요. EL 사이트에 그 출첵하는 것이 자동으로 하는 것이 고장이 나서 수동으로 여기서 받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출첵을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학번하고 성명을 써서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내주세요.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출첵을 채팅으로 받겠습니다. 예, 학번하고 성명 써서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13명 보내주셨네요. 지금 들어와서 혹시 못 들었으면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강의 계획서를 이제 새로 만들어서 바꿔놨는데요. 강의 계획서를 그 EL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고요. 제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이 수학적 사고라는 과목은 화요일, 목요일 수업인데 팀 티칭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진도를 잠깐 살펴볼게요. 화요일 수업은 최형준 교수님께서 담당하시고요. 목요일 수업은 제가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진도를 보면 이 목요일 진도가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하는 거니까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알려줄 거고요. 해서 이대로 이렇게 나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교재의 1장 4절과 1장 5절 이렇게 두 절을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쓴 미분적분학 9판을 사용합니다. 경문사에서 나온 거고요.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학기가 끝나면 여러분들 성적을 줄 텐데 그 평가 항목은 퀴즈가 20%, 중간 시험이 30%, 기말 시험이 40%, 출석이 10% 이렇게 되고요. 이걸 다 합해서 100%로 계산을 해서 상대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참가한 사람들이 있는데 출첵은 19사람만 주었어요. 혹시 못 들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참가자가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첵 안 주신 분들은 채팅으로 출첵을 주시면 돼요. 학번하고 성명 써서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교재 1장 4절과 1장 5절 이렇게 두 절을 나갈 텐데요. 1장 4절 지수함수하고 1장 5절 역함수와 로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사용하는 이 PPT 파일 PDF로 만들어서 제가 EL 사이트에도 올려놓았고요. 그리고 제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 블로그 주소가 이렇게 있고요. 필요하시면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EL 사이트에는 다 똑같은데 여기 블로그 주소만 없는 그런 파일이 올라가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새로 올려놨으니까 그 전에 받으신 분들은 다시 받으시면 여기 블로그 주소만 하나 더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열어보시면 블로그 주소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파일은 EL 사이트와 블로그에 있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우선 1장 4절 지수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지수함수를 정의하기 전에 우리가 좀 특별한 수, E라는 수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E라는 수는 오일러의 수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정의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이라는 수열에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마지막 부분에 급수라는 부분을 배울 텐데 테일러 급수를 배우고 나면 이 값이 실제로 2.7, 18, 28, 18, 28, 459 어쩌고 이렇게 나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사값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소수점 아래 수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수는 이렇게 정의한다라는 거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 이 값이 2다라는 것은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수열을 살펴보면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이라는 이 수열은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대입해서 값을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성질이 이 수열은 증가 수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증가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위로 6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3보다 작아요. 이 값이. 자, 그렇다면 여기 3이라는 수가 있다면 이 수열의 항들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시작이 될 텐데 이 값들이 계속 오른쪽으로 증가해 가야 되는데 3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니까 3 왼쪽에 어떤 수가 있어서 이 수열이 이렇게 수렴해 가는 그런 수가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증가 수열이고 위로 6이니까 수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수렴하는 값이 있다라는 걸 아니까 그 수렴하는 값에 이름을 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E라고 준 겁니다. 오일러라는 수학자의 그 이름에 이니셜을 따서 소문자로 이렇게 갖다 준 겁니다. 자, 그럼 E라는 수는 이렇게 극한으로 정의한 거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지수함수라는 걸 정의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떤 수가 A라고 할게요. A가 0보다 큰 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0보다 크고 그중에 1이 아닌 수를 선택을 할게요. 사실은 1을 선택해도 됩니다. 이런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1이 되면 조금 이따 얘기할 그 함수의 값이 항상 상수함수로 1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제외시키겠습니다. 자, 그래서 A는 0보다 크고 1은 아니다라는 가정을 할게요. 그런 수 A를 선택했을 때 X에 대해서 X를 어디로 대응시킬 거냐? A의 X승으로 대응시키는 함수를 생각할 거예요. 즉 fx는 A의 X승 이렇게 함수를 만들 겁니다. 자, 그럼 하나의 함수가 만들어졌어요. 이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름을 A를 미수로 갖는 지수함수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A를 미수, 베이스, 미수로 갖는 지수함수, exponential function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기억해 두시면 돼요. A의 X승이라는 것이 지수함수다. 이름이 뭐냐? A를 미수로 갖는 지수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정의를 했던 E라는 수도 있죠? 2.7 얼마라는 거니까 당연히 0보다 크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역시 1은 아니니까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지수함수에 미수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A를 2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A를 2로 선택했을 때 2를 미수로 갖는 지수함수가 만들어지겠죠? 모양은 당연히 fx는 2의 x승이다 이렇게 생기죠. 그렇죠? 그럴 때 이 함수를 우리는 자연지수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A의 x승은 A를 미수로 갖는 지수함수다. 그 미수 A가 2였을 때는 즉 2를 미수로 갖는 지수함수를 만들었을 때는 그런 지수함수를 특별하게 자연지수함수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 지수함수의 값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은 A의 X승이라는 이 지수함수를 A를 실수 X에 대해서도 A를 X번 곱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X가 자연수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A의 X승은 A가 X번 곱해져 있겠죠. A 곱하기 해서 점점점 곱하기 A 이렇게 즉 A가 X번 곱해져 있다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어요. 즉 3의 제곱이라고 하면 3 곱하기 3 3을 2번 곱해서 9가 될 거고
2의 3승이라고 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2가 3번 곱해져서 8이 될 거고. 예, 이렇게 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x가 자연수일 때는 그냥 x번 곱한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예, 이제 이 x를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확장시킬 거예요. 그럼 우선 x가 0일 때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a의 x승 하는 것은 x가 0이니까 당연히 a의 0승이고요. 근데 이것은 0번 곱해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니까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의를 합니다. a의 0승은 1이라고 정의를 해줘요. 예, 이게 연속적으로 메꿔지도록 이렇게 이런 방편을 쓴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것은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약속이 됐습니다. a의 0승은 1이다.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x가 음의 정수일 때로 확장해 볼까요? x가 음의 정수라면 당연히 자연수 n이 있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x를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n을 선택해서 x를 마이너스 n이다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a의 x승은 a의 마이너스 n승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걸 정의를 할 텐데 a의 마이너스 n승은 a의 n승분의 1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4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표현한다면 금방 정의한 대로 4의 2승분의 1이다. 4의 제곱분의 1이다. 그러니까 16분의 1이다 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제 정수까지 확장이 다 됐어요. 그럼 더 넘어갑니다. x가 유리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 유리수라는 것은 정수분의 정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지요. 예, 그래서 분모에 만약에 부호가 들어가 있다면, 즉 분모가 음의 정수라면 그 부호를 분자에 써서 다시 표시를 해도 돼요. 예, 그래서 분모는 0보다 큰 자연수다 이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약속을 하고 x를 n분의 m이다 라고 표현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예, 그러면 a의 x승이 a의 n분의 m승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걸 이제 정의를 합니다. a의 n분의 m승은 n제곱근 a의 m승 이렇게 약속을 해요.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의 2분의 3승 이렇게 표현한다면 2제곱근, 즉 그냥 제곱근 해도 되고요. 제곱근, 어떤 제곱근이냐? 4의 3승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4의 3승은 64가 되니까 루트 64다. 계산하면 8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약속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분모는 몇 제곱근 하는 쪽으로 가고 여기 분자는 그 제곱근 안에 들어가서 몇 승 하는 것으로 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유리수까지 다 확장이 됐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x가 무리수일 때만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확장이 된 거죠. 그렇죠? 예, 무리수라고 하면 x가 무리수면 어떤 유리수의 수열을 찾아서 그 수열의 극한이 그 무리수 x가 되게끔 이런 유리수의 수열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수의 법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a의 x승을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qn이라는 것은 유리수로 이루어진 수열이니까 유리수예요. 그렇다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a의 qn승 하는 것은 qn이 유리수니까 이미 정의가 됐어요. 그렇죠? 그때 a의 qn승 하는 것에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을 취해서 그 값을 a의 x승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qn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x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a의 qn승은 a의 x승으로 가게 돼요. 예, 그래서 a의 x승을 이렇게 극한으로 정의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정의가 다 됐죠?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a의 x승이 정의가 됐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지수함수라는 걸 정의를 했으니까 이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수함수의 미수로 사용하는 a라는 수는 0보다 크고 1이 아닌 걸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1이 아닌 걸 선택했으니까 a는 1보다 크든지 아니면 1보다 작게 되겠죠. 우선 a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러면 1보다 큰 수는 곱할 때마다 그 결과가 점점 전에 거보다 커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a의 x승은
이렇게 증가함수 형태의 그래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당연히 x가 0이면 a의 0승은 우리가 1이라고 정의를 해줬으니까 여기 y절편은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a는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0보다 더 클 거고 0보다 큰 수를 몇 번 곱해가지고 0이 되거나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a의 x승도 0보다 커요. 그렇죠? 해서 이 a의 x승이라는 이 함수의 함수값은 0보다 큰 값을 취하고 그리고 그래프는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 형태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반대로 a가 1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보다 작다라고 해도 이것은 지수함수의 밑수로 사용하는 수니까 0보다는 커요. 그러니까 a의 x승이 0이나 0보다 작거나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a가 1보다 작아도 a의 x승은 0보다 큽니다. 그리고 절편은 y절편 당연히 1이지요. 0승은 1이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하지만 a가 1보다 작은 수니까 곱할 때마다 그 결과가 점점 작아지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감소함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를 갖습니다. 그래서 x가 무한히 가면 그 a의 x승은 0으로 가까이 가게 돼요. 그래서 이 x축이 이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점근선이 되는데 이렇게 x축하고 나란한 직선이 점근선이 되면 수평점근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수평점근선이 하나 생겨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수함수를 정의를 했고 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봤습니다. 지수함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지수법칙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뒤에서 미분 적분을 배울 텐데 그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따로 얘기를 안 하니까 이걸 기억해 두셨다가 거기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A와 B는 0보다 큰 수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지수함수의 밑수로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X와 Y는 임의의 실수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금방도 얘기했지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의 X승을 우리가 자연수부터 해서 자연수, 영, 음의 정수, 유리수, 무리수 해서 실수 전체까지 확장을 했었죠. 그렇게 확장을 해서 갔지만 모든 X에 대해서 그냥 A를 X번 곱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A의 X 플러스 Y승은 A가 X 플러스 Y번 곱해져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그러면 A를 X번 곱한 것하고 A를 Y번 곱한 것을 두 개 곱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A의 X 플러스 Y승은 A의 X승과 A의 Y승의 곱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성질이고요. 두 번째, A의 X 마이너스 Y승은 A의 X승을 A의 Y승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분자에 A가 X번 있는데 분모에 Y번 있다면 Y번은 우리가 약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X번에서 Y번 약분을 했으니까 남는 것은 X-Y번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A의 X-Y승은 A의 Y승분의 A의 X승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는 A의 X승의 전체의 Y승은 A의 X 곱하기 Y승이다.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있을 때 곱하시면 돼요. 이게 지수 법칙입니다. 즉 아까처럼 해석을 해보면 A가 X번 곱해져 있는 이 그룹 전체를 다시 Y번 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X번 있는 것들이 Y번 또 반복되어 있으니까 모두 A는 X 곱하기 Y번 나타나겠죠. 그렇게 해석하면 A의 X승의 전체의 Y승은 AXY승이다. 이런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네 번째 법칙은 A, B가 0보다 클 때만 성립하는 그런 법칙이에요. 그래서 지수함수일 때만 이렇게 얘기 없이 밑수가 0보다 크다라는 가정을 해주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A, B의 X승은 A, B가 이런 그룹이 X번 곱해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A도 X번, B도 X번 나타나겠죠. 그래서 A의 X승 곱하기 B의 X승이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지수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 네 가지는 나중에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뒀다가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예제를 먼저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번 볼까요? 함수 y는 3-2x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이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결정해라 그랬습니다. 가볼게요. 이 함수의 독립변수가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을 보니까 2의 x승이네요. 그렇다면 2의 x승의 그래프를 그려서 거기에 마이너스 1이 곱해진 이 값은 x축에 대칭 이동하면 되고요. 거기에 3을 더한 이 값은 그 대칭 이동한 값을 다시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겠죠. 그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2의 x승 하는 것은 2는 1보다 큰 수예요. 조금 전에 그래프를 살펴봤듯이 1보다 큰 수가 밑수로 가 있으니까 증가함수지요. y절편은 1이 되고 그렇다면 이런 그래프를 갖는다라고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제 마이너스 2의 x승을 그릴 수 있겠죠. 여기에 마이너스 1만 곱한 거니까 이 그래프를 x축에 이렇게 대칭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편은 y절편은 마이너스 1로 바뀌겠죠. 예, 이런 그래프를 갖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은 거기다 3을 더했으니까 3만큼 y축으로 평행 이동하시면 되는데 이 그래프를 보니까 이렇게 대칭 이동해 놓으면 x축이 수평점근선이 생기죠. 그 수평점근선이 식이 x축이니까 y는 0이죠. 그렇다면 평행 이동하면 이 점근선도 절편도 똑같이 따라서 평행 이동됩니다. 자, 그러면 점근선은 y는 0이니까 3만큼 평행 이동하면 y는 3이라는 직선이 수평점근선이 될 거고요. 그렇죠? 절편은 마이너스 1에 3을 더하면 y절편은 2로 바뀔 거고요. 그렇죠? 해서 그래프를 그대로 평행 이동해 주시면 이런 그래프를 갖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y는 3-2x, 2의 x승. 예, 이것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 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 그래프를 봐도 이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정의역은 x가 움직이는 범위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즉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치역은 이 함수의 함수값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 함수값은 3보다 작아요. 아래쪽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치역은 3보다 작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겠죠. 예, 이것을 구간 표시로 기호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요. 실수, 영어로 리얼 넘버라고 해서 실수 전체의 집합은 대문자 R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의역은 R이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실수 전체의 집합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간으로 표기를 하면 이렇게 열린 구간으로 열린 구간, 퍼렌서시스 열린 구간 하시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구간으로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자, 그럼 치역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3보다 작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죠. 그 값을 이렇게 구간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3까지다 이렇게 씁니다. 열린 구간으로 표시하셔야 3이 빠져나가요. 이렇게 해서 열린 구간으로 이렇게 브래킷 하시면 닫힌 구간입니다. 이건 3을 포함하게 되고요. 그래서 열린 구간으로 표현하셔야 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 있는데 x는 3보다 작다. 이렇게 집합 표기로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이 집합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구간으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연습하시고요. 자, 그럼 같은 유형으로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볼게요. 예제 5번 볼까요? 함수 y는 2분의 1, 2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1 이것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구해 볼게요. 자, 여기도 변수가 작용하는 부분은 여기 2의 마이너스 x승 이것밖에 없죠. 밑수가 2가 되는 지수함수고요. 그렇죠? 밑수가 2가 되는 지수함수입니다. 여기서는 우선은. 하지만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밑수가 2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이너스라는 것의 의미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했다라는 거니까 2의 마이너스 1승에다가 x승한 거다라는 뜻이죠.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하지만 2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x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변수를 x로 고치면 이것은
밑수가 2분의 1이 되는 지수함수예요. 그렇죠? 해서 2의 마이너스 x승은 밑수가 2분의 1인 지수함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역시 우리 시작할 때 2라는 수를 이런 극한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 값은 2.7 얼마라고 했고 당연히 1보다 큰 값이지요. 2가 1보다 크니까 그 역수 2분의 1은 1보다 작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2분의 1을 밑수로 갖는 이 지수함수는 즉 2의 마이너스 x승이라는 이 지수함수는 감소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거기에 2분의 1을 곱한 이 값은 이제 그래프는 사실 여기다 2분의 1을 곱했으니까 똑같이 있어요. 0보다 큰 2분의 1이라는 수를 곱한 거니까. 그렇죠? 바뀌진 않습니다. 음수를 곱하면 바뀔 텐데 양수를 곱했으니까 모양은 그대로 유지해요. 하지만 그 폭은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x가 0이다 그러면 여기 0승하면 1이니까 2분의 1 곱하면 2분의 1, 2에 0승하는 것은 2분의 1이에요. 해서 y절편은 2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소하고 절편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2의 마이너스 x승은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를 갖고 절편, y절편은 2분의 1이다라고 그려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전체 그래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전체는 금방 그렸던 이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 해주는 거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겠죠. 아래쪽으로 절대값 1만큼 이동하시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도 수평점근선이 하나 있었어요. x축이죠. y는 0이라는 식이죠. 그렇다면 절편도 수평점근선도 똑같이 평행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2분의 1을 1만큼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그렇죠? 수평점근선은 y는 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수평점근선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동시키고 그래프는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래프는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 정의역과 치역을 구해보겠습니다. 정의역은 역시 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움직일 수 있죠. R이라고 쓰셔도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라고 구간으로 표시를 하셔도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리고 치역. 치역은 여기 수평점근선이 있는데 그래프가 그 위쪽에 있으니까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큰 값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큰 실수 전체의 집합 구간으로 표시하면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1장 4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얘기, 1장 5절 역함수와 로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역함수라는 것은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이 돼야 그래야 역함수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역함수라는 것은 원래 주어진 함수의 규칙을 바꿔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대1 함수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해볼게요. 1대1 함수는 서로 다른 값은 서로 다른 값으로 대응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주어진 함수 fx에서 그 정의역에서 서로 다른 두 수 x1과 x2를 선택을 하면 f에 의해서 이 다른 수 x1과 x2를 옮겨놨을 때 fx1과 fx2도 서로 달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값이라면 다른 값으로 대응시켜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럴 때 이 함수를 1대1 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역함수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어떤 함수가 1대1 함수가 되는지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볼게요. 예제 두 개만 가지고. 교재의 예제 1번에 함수 fx는 x의 3승 이 함수가 1대1 함수인가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값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걸 x1과 x2라고 할까요? 그때 함수값을 계산하셔야 돼요. 함수값은 x를 3승해서 함수값을 정하는 거니까 x1의 함수값은 x1의 3승, x2의 함수값은 x2의 3승. 그렇죠? 하지만 홀수승으로 표현됐으니까 x1과 x2가 다르다면 3승끼리도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x의 3승이라는 규칙을 갖는 이 함수는 1대1 함수가 됐지요. 그렇죠? 참고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0일 때는 3승에도 0이니까 원점을 지나가는 그래프를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는 3차 함수가 만들어져요. 여기가 x축이고 여기 y축이고 fx는
x의 3승이다.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의 규칙을 보면 이걸 뒤에서 많이 응용을 할 텐데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주면 당연히 마이너스 x를 3승하면 마이너스 1의 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의 3승이 돼요. 그래서 fx하고 비교하면 부호가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성질을 갖는 함수를 우리가 아드 펑션, 기함수라고 불러요. 기함수의 특징은 여기 그래프를 보듯이 원점의 대칭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이 함수는 기함수다.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 x의 3승은 이렇게 생긴 원점을 지나가는 3차 함수다. 됐죠? 이렇게. 자, 두 번째. 함수 fx는 x제곱. 이 함수는 그러면 1대1 함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역시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값이 다른 값으로 대응되는가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제곱, 짝수승이지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똑같은 값이니까 아니겠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런 점을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1과 마이너스 1을 선택하면 두 수는 다르지요. 그렇죠? 하지만 1의 함수값은 1의 제곱이니까 1이고요. 마이너스 1의 함수값도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에요. 함수값은 서로 같아졌죠. 그렇죠? 다른 수인데 함수값이 같아졌어요. 그렇다면 1대1 함수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x의 제곱, x가 0이면 0의 제곱 0이니까 역시 원점을 지나갑니다. 2차식으로 표현됐으니까 이렇게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이에요. y는 x제곱 이렇게 생겼고요. 이런 함수의 특징을 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함수값을 계산해도 x에서의 함수값하고 같아요. 그렇죠? 이런 특징을 갖는 함수를 우리가 even function, 우함수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듯이 우함수의 특징은 그래프를 그리면 y축의 대칭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함수는 원점의 대칭, 우함수는 y축의 대칭. 기함수는 f-x가 마이너스 fx하고 같은 거다. 우함수는 f-x가 fx하고 같은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함수는 x의 부호를 바꾸면 함수값도 부호가 바뀐다. 우함수는 x의 부호를 바꿔줘도 함수값은 같은 값을 취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역함수라는 걸 정의를 할게요. 역함수는 말 그대로 주어진 함수의 규칙을 거꾸로 해주는, 역으로 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런데 그 역함수를 갖기 위해서는 거꾸로 하는 것이 함수가 돼야 되니까 1대1 함수가 되어야 역으로 얘기하는 규칙이 함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함수가 역함수를 가지려면 그 함수는 1대1 함수가 돼야 돼요. 자, 그럼 역함수를 정의할게요. 어떤 1대1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함수가 f라고 하고 f는 정의역 a, 공변역 b인 함수라고 할게요. 즉 f는 a에서 b로 가는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f라는 함수에 대해서 f 인버스라는 함수가 하나 있어서 주어진 f의 정의역, 이것을 치역으로 갖고 이 b, 이것을 정의역으로 갖는 a와 b를 바꿔놨어요. 이런 함수가 있어서 어떤 규칙을 만족하냐? fx가 y일 때 그 필요축 무조건이 f 인버스 y가 x다라는 것을 만족하면 그러면 그런 1대1 함수 f 인버스를 우리는 f라는 함수의 역함수다 이렇게 불러요. 자, 여기서 fx가 y다라는 것은 f라는 함수가 x를 y로 보낸다라는 뜻이죠. 그때 f 인버스라는 함수를 보면 f 인버스 y가 x다라고 했으니까 y를 x로 돌려보내주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f 인버스라는 이 함수의 규칙은 f의 규칙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x가 y로 왔다면 거꾸로 y를 x로 되돌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규칙을 갖는 함수를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우선 역함수를 계산을 해볼게요. 예제 4번. 예제 4번 볼까요? fx가 x의 3승 플러스 2다.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구하는 방법은
fx를 y라고 바꿔놓고 그 식을 x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x하고 y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새로운 규칙이 생겨요. 우리가 새롭게 얻은 그 규칙을 역함수다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그럼 풀어볼게요. 이걸 y로 놓고 x로 풀면 y가 x의 3승 플러스 2니까 x로 풀어야 되니까 x 3승 남기고 이항하겠습니다. x의 3승은 y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렇다면 양쪽에 3분의 1승을 해도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x의 3승의 3분의 1승이니까 아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3과 3분의 1 곱하면 1이니까 x의 1승, x가 되죠. 그래서 x로 풀었어요. 그렇다면 x는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이니까 y-2의 3분의 1승이죠. 3분의 1승 하는 것은 아까 어떻게 표기하기로 했냐? 규칙. 이걸 3제곱근 하고 쓰고 여기는 1승 하고 표기하면 됩니다. 1승은 자기 자신이니까 y-2의 3분의 1승은 3제곱근 y-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x로 풀어놨어요. x로 풀어놨으니까 이제 x하고 y를 바꿔요. 그럼 y는 세제곱근 x-2다라는 규칙이 새롭게 생기죠. 예, 똑같은 건데 그냥 써도 되는데 그냥 독립변수를 x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x로 표현하고 종속변수를 y로 표현한 것 그런 뜻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꿔놓으면 그 규칙이 f 인버스가 된다. 즉 f 인버스는 x를 세제곱근 x-2로 보내주는 함수다. 이렇게 풀어놨을 때 y를 세제곱근 y-2로 보내준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x는 x-2의 세제곱근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 규칙을 독립변수 x로 해서 표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해서 역함수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자, 이것은 x 3승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2를 이항하고 거기다가 몇 승 하는 것을 해서 x로 풀어낸 거예요. 이렇게 푼 것을 즉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사칙연산을 쓰고 그리고 몇 승 하는 제곱근을 우리가 사용하고 그렇게 사용해서 푸는 그 방법을 우리는 대수적으로 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역함수를 구할 때 역함수를 대수적으로 풀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뒤에서 이제 미분적분을 배울 때 그렇지 않은 함수들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수적으로 풀 수 없는 경우는 풀 수 없으니까 그대로 놓고 역함수의 성질이 어떻게 되는가를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풀 수 없는 예를 하나 주겠습니다. y는 2x 플러스 코사인 x 이렇게 표현됐다면 x가 코사인 안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식을 x로 풀어낼 수가 없어요. 대수적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수적으로 풀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자, 그런데 뒤에 가면 이런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역함수의 도함수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역함수의 도함수가 필요하면 역함수를 대수적으로 풀어서 구해놓고 그걸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할 텐데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미분하는 방법을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뒤에서 역함수의 도함수를 주어진 함수의 도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이제 역함수 얘기를 했으니까 역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주어진 함수가 있어요. fx가 y다라고 표현을 했다면 이 함수 f는 x를 y로 보낸다 그런 뜻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f라는 함수, 이 규칙이 x를 y로 보내준다라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그 역함수는 f 인버스, 이 규칙을 거꾸로 해줘야 되니까 y를 다시 x로 보내줘야 돼요. 그렇죠?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f가 x를 y로 보낸다라는 것을 기호로 표기하면 fx가 y다라는 거고요. f 인버스가 y를 x로 보낸다라는 것을 기호로 표기하면 f 인버스 y는 x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럼 설명한 대로 fx가 y다라는 것은 f라는 함수의 그래프 위에 이 함수가 x를 y로 보내니까 x, y라는 점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앞에 있는 x를 뒤에 있는 y로 보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역함수가 있을 때 그 역함수는 거꾸로 y를 x로 보내줘야 되니까 그 역함수의 그래프 위에는 y를 x로 보낸다? y, x라는 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앞에 있는 y를 뒤에 있는 x로 보내주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f라는 함수의 그래프에 x, y라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f 인버스의 그래프 위에는 이 점의 x좌표와 y좌표를 서로 바꿔준 y, x라는 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두 점의 특징을, 이 두 점의 관계를 살펴보시면 돼요. x, y라는 점과 y, x라는 점은 x좌표와 y좌표가 서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렇죠? x좌표와 y좌표를 바꾼 관계니까 이 두 점은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이제 됐습니다. f라는 함수의 그래프 위에 x, y가 있다면 그 점을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f 인버스 위에 있는 점을 하나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이게 무슨 뜻인가요? 결국 f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다면 그 그래프 전체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그 역함수의 그래프도 다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 y는 x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fx의 그래프를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위에서 점을 찾아서 y는 x라는 이 직선에 이렇게 대칭 이동하면 돼요. 수직으로 이동시키면서 같은 거리로 이동을 시키면 대칭 이동이 되죠. 그러면 이 대칭 이동된 이 점은 f 인버스의 그래프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f의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을 이렇게 대칭 이동시키면 f 인버스의 그래프를 완성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두 함수 f와 f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 f 인버스 이 두 함수의 그래프는 y는 x란 직선의 대칭이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두 번째 테마, 예, 이제 로그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지수 함수를 설명을 했죠. a의 x승 이렇게 미수로 사용할 때는 a라는 수는 0보다 크고 1은 아니다라고 약속이 된 거고요. 이제 언급을 안 해도 예, 이런 약속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지수함수는 우리 그래프를 봤지만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 a가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 1보다 크던 1보다 작던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1대1 함수죠. 그렇죠? 1대1 함수니까 당연히 역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함수를 어떤 기호로 표기를 할 텐데 a의 x승의 역함수를 이런 기호로 표기를 하고 읽을 때에는 로그 a의 x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로그라는 뜻으로 log까지만 쓰고요. 같은 선상에다가 x를 써주고요. a는 반칸 내려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로그 a의 x 여기에 있는 log라는 것은 로거리즘, 로그 함수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만 써서 로그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정리가 됐습니다. fx가 a를 밑으로 갖는 지수함수 a의 x승이면 그 역함수 f 인버스라는 이 함수는 역시 a를 밑으로 갖는 로그 함수다. 로그 a의 x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예, 로그 a의 x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읽고 우리는 이 함수를 역시 a를 밑으로 갖는 로그 함수다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다 됐습니다. a의 x승의 역함수는 로그 a의 x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역시 이 지수함수의 밑을 보면 자연 지수함수가 있었어요. a가 2일 때, 2의 x승을 우리가 자연 지수함수라고 불렀죠. 그렇다면 역시 a가 2일 때에도 이 자연 지수함수의 역함수도 있겠죠. 즉, a 대신에 1을 대입해주면 의미는 로그 2의 x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이런 기호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호를 지금 사용하는 기호로 바꿀 텐데 지금은 이렇게 lnx라는 기호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ln이라는 것이 로그 2의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기호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lnx라고 쓴다. 그리고 읽을 때에는 lnx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 간단하게 로그 x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이렇게 쓰겠어요. 그리고 이 로그 함수 lnx라고 쓰는 이 로그 함수는 자연 로그 함수다라고 부릅니다.
여기 있는 ln이 자연 로그 함수란 뜻이에요. 로그 함수 로거리즘이라고 영어로 한다고 했죠. 자연스럽다라는 뜻으로 내추럴 해서 ln 하는 것은 내추럴 로거리즘이란 뜻입니다. 예, 해서 내추럴 로거리즘 오브 x 그런 뜻이에요. 예, 해서 x의 자연함수에 의한 함수값 예, 이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걸 정리해 볼게요. 예, a의 x승의 역함수는 로그 a의 x니까 y가 로그 a의 x다라는 것은 로그라는 함수가 x를 y로 옮긴 거니까 그 역함수, 지수함수는 다시 y를 x로 옮겨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y가 로그 a의 x다라는 의미는 a의 y승이 x다라는 의미지요. 그래서 x는 a의 y승 이렇게 쓰는 것은 똑같은 뜻입니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로그 표현과 지수 표현 이것을 이렇게 서로 바꿀 수 있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a가 2일 때에는 예, 자연 로그 lnx를 사용한다라고 했으니까 y가 lnx다라는 것은 여기 2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2의 y승이 x다라는 뜻입니다. 즉 x가 2의 y승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y가 로그 x다 이렇게 쓴 거나 x가 2의 y승이다 이렇게 쓴 거나 같은 뜻입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역시 지수함수의 그래프도 그려봤으니까 로그 함수의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fx가 a의 x승이다라고 했을 때 a가 1보다 크면 이 함수는 증가함수다라고 하고 0보다 큰 쪽에 함수값을 갖는다라고 했죠. 여기 검은색으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역함수는 로그 a의 x라는 함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역함수는 y는 x란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을 이렇게 대칭 이동해 주면 됩니다. 수직으로 같은 거리로 이렇게 옮겨주면 되겠죠. 그렇죠? 예, 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진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어요. 즉 y는 로그 a의 x라는 이 로그 함수가 a가 1보다 클 때에는 이 파란색 그래프를 갖는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a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색깔을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지수함수는 a가 1보다 작으면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이렇게 생겼어요. a의 x승, a가 1보다 작을 때. 자, 그러면 여기는 이 검은색, 이렇게 그려진 감수함수로 표현되는 이 검은색 그래프를 이번에는 똑같이 y는 x란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예, 로그 함수를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렇다면 대칭 이동해주면 예, 로그 함수는 이렇게 대칭 이동되겠죠. 그렇죠? 예, 이것이 로그 a의 x의 그래프고 a가 1보다 작을 때예요. 어렵지 않죠?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y는 x란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얻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연습해 두세요. 자, 그러니까 지수 법칙이 있었으니까 그 지수 법칙을 가지고 똑같이 로그 법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 연습해 보시고요. 예, 로그 법칙을 예, 세 가지를 예, 언급을 해주겠습니다. 첫 번째, 로그 A에 하고 그 안에 있는 변수가 어떤 두 수의 곱으로 표현됐다면 각각의 로그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로그 안에 있는 값이 곱으로 표현됐다면 덧셈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예, 그래서 로그 a의 x, y는 로그 a의 x와 로그 a의 y를 더한 것하고 같아요. 이게 첫 번째 법칙이고요. 두 번째, 안에 있는 것이 나눗셈으로 표현됐다면 나눗셈은 뺄셈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뺄셈. 예, 그래서 로그 a의 y분의 x는 예, 로그 a의 여기 분자를 먼저 씁니다. x에서 로그 a의 여기 분모를 써요. y 이걸 빼주면 됩니다. 즉 로그 마이너스 로그라는 값은 같은 로그 밑수가 같은 로그면 한꺼번에 쓰시고 로그 뒤에 거 분의 앞에 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세 번째 법칙. 로그 안에 있는 값이 어떤 수의 몇 승 하고 이렇게 파워, 멱으로 표현됐다면 이 멱으로 표현된 이 수는 로그 앞으로 나가서 곱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로그 a의 x의 r승은 r이 앞으로 나가서 곱해져서
R 곱하기 로그 A의 X하고 같아요. 예, 이 세 가지 법칙을 로그 법칙이라고 하고, 예, 기억해 주시고 뒤에 우리가 쓸 그런 때가 있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걸 연습을 해볼게요. 예제 7번 볼까요? 예, lnx가 5다. x를 구해라 그랬어요. 당연히 자연록으로 표현됐으니까 자연지수 함수로 바로 표현하면 됩니다. 여기 2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렇게 2의 5승이 x다.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는 2의 5승. 예, 바로 얘기할 수 있네요. 그렇죠? 이제 8번. 방정식 2의 5 마이너스 3x승이 10이다. 이 방정식을 풀어라 그랬어요. 지수 함수로 표현된 방정식이죠. 이런 방정식을 지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해결하는 방법은 로그를 취하시면 돼요. 예. 자, 그렇다면 미수가 2니까 자연로그를 취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양쪽에 자연로그를 취해서 해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미수가 2니까 그냥 바로 ln이라고 바꿔 쓰셔도 돼요. 그렇죠? 규칙을 가지고. 그렇다면 여기 있는 5-3x는 여기 2 대신에 이건 없애버리고 로그로 바꿔서 ln 그리고 이쪽에 있는 값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5-3x는 ln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x로 풀어야 되니까 3x는 이쪽으로 이항하고 로그 10은 왼쪽으로 이항해 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3x는 5 로그 10이다. 다 됐죠? 그럼 x를 구할 거니까 3으로 양변을 나누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x는 3분의 1 곱하기 5 로그 10이다. 이렇게 답을 얻을 수 있네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로그 함수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예, 로그 법칙을 한번 연습을 해보고 마무리하고 다음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9번 볼까요? 로그 법칙을 이용해서 ln 3x 플러스 1분의 x제곱 곱하기 루트 x제곱 플러스 2 이 값을 전개해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로그 법칙을 볼까요? 로그 안에 있는 값이 이렇게 나눗셈으로 표현됐어요. 그럼 우선 뺄셈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로그 분모분의 분자는 로그 분자 마이너스 로그 분모 됐죠? 그런데 이제 분자 부분을 보니까 로그 안에 두 함수가 곱해져 있어요. 두 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번에는 덧셈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로그 x제곱과 로그 루트 x제곱 플러스 2의 덧셈으로 표현할 수 있죠. 뒤에 있는 것은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다 됐죠? 그럼 거의 해결된 것 같은데 이제 이 각각의 이 세 항을 보니까 로그 안에 있는 값이 이렇게 파워가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긴 2승, 여긴 루트니까 루트는 2분의 1승. 그렇죠? 그렇다면 로그 법칙을 또 씁니다. 예, 안쪽에 있는 파워는 밖으로 나가서 곱해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항은 2가 나가서 곱해지면 2lnx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 항은 2분의 1이 나가서 곱해지면 2분의 1 로그 x제곱 플러스 2하고 같아요. 그렇죠? 세 번째 항은 파워가 없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로그 3x 플러스 1이다. 다 됐죠? 예, 해서 이 값을 이렇게 세 개 항으로 덧셈과 뺄셈을 이용해서 전개를 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예,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미분, 적분 배울 텐데 미분 배울 때도 이렇게 로그로 표현된 이 값을 그냥 미분하려고 하면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로그 안에 있는 값이 어떻게 표현됐는가 살펴보시고 여기처럼 예, 나눗셈과 곱셈만 가지고 표현됐다면 예, 각각을 이용해서 덧셈과 뺄셈으로 표현한 다음에 미분하시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도함수 배울 때 또 배우겠습니다. 예, 그때 연습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 이번 시간의 마지막 테마, 예, 세 번째 얘기, 역삼각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역삼각 함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삼각 함수의 역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삼각 함수는 6개가 있죠. sin x, 코사인 x, 텐전트 x, 그리고 시컨트 x, 코시컨트 x, 코텐전트 x. 이 6개의 삼각함수는 사인, 코사인, 그리고 그 역수로 표현된 코시컨트, 시컨트. 이것은 2파이가 주기인 주기함수고요.
텐전트와 그 역함수 코텐전트는 주기가 파이가 되는 그런 주기함수예요. 주기함수라는 것은 이 x의 값이 변수 x의 값이 금방 얘기했던 주기 2파이나 파이만큼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그것의 배수가 더해지거나 빼지면 그러면 같은 값이 된다. 함수 값은 같은 값으로 돌아온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함수 값이 같은 값으로 돌아오니까 전체 범위에서는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전체 범위에서 역함수는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역삼각함수, 삼각함수의 역함수라는 것은 도대체 전체 범위에서는 역함수가 없는데 어떤 뜻이냐? 예, 역함수가 존재하게끔 1대1 함수가 되는 범위를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역시 1대1 함수가 되는 범위는 무수히 많은 구간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한 구간을 선택해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여기서 얘기를 해줄 거고요. 예, 그리고 다루는 함수는 sin x와 cosine x, 텐전트 x 세 함수에 대해서 세 함수의 역함수만 얘기를 할 거고요. 나머지 세 개는 여기서 배운 것처럼 똑같이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역시 교재에 그 주치라는 부분, 주치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 부분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 약속된 부분에서 똑같이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sin x라는 함수, 역시 전체 범위에서는 역함수가 없어요.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는 범위를 선택할 텐데 무수히 많은 구간 중에 어디를 선택할 거냐? 최선의 범위를 선택해야 되겠죠. 어느 하나를 약속하더라도 그 최선의 범위라는 것은 사인의 값이 모두 한 번은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최선의 범위가 되겠죠. 사인의 값은 마이너스 1 이상이고 1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은 다 한 번씩 나오지만 딱 한 번씩만 나오게 구간을 선택할 거예요. 그런 구간도 무수히 많지만 우리는 이 구간을 선택해서 약속을 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건 약속된 구간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역함수를 얘기할 때 sin x는 우리가 보통 sin x를 얘기할 때 그 정의역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를 사용하는데 그걸 다 사용하지 않고 역함수를 얘기할 때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잘라서 이 구간만 잘라내서 생각한다. 이건 약속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정리가 됐죠. 이 구간에서는 이제 1대1 함수가 돼요. 자, 사인의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면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이 있고요. 이 직선과의 관계가 사인이 이렇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사인 x가 x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x라는 이 그래프 아래쪽에 있고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0까지는 x보다는 사인 x가 큽니다. 이렇게 위쪽에 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사인 x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사인 x의 그래프죠. 그렇죠? 자, 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고요. 2분의 파이에서 함수값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죠. 그렇죠? 이렇게 1대1 대응이 되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다 나오는 이런 구간을 하나 선택했어요. 됐죠? 자, 그럼 여기서는 1대1 대응이 되니까 이제 역함수를 생각할 수 있고 그 역함수를 사인 위에다가 마이너스 1승이라고 표기를 하든지 사인 앞에다가 ARC라고 쓰든지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렇게 표기하거나 이렇게 표기하거나 읽을 때에는 둘 다 아크사인 x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아크사인 x, 아크사인 x, 아크사인 x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역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럼 역함수와 주어진 함수는 정의역과 치역이 서로 바뀌어 있으니까 사인의 정의역이 악사인의 치역. 그러니까 악사인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그 크거나 같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악사인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 들어와야 돼요. 이 구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를 악사인 x라는 이 함수의 주치라고 불러요. 주된 값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주된 값, 주치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주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니까 악사인 x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에는 이 밖에 있는 값을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악사인 x가 파이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악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다 이런 답도 없어요. 그렇죠? 답은 항상 이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인 x의 그래프를 아니까 악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 이동하면 그릴 수 있어요. 그렇죠?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y는 x의 대칭 이동할 거니까 아래쪽에 있던 것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올 거고 이 직선상에 있는 원점은 그대로 있을 거고 위에 있던 것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대칭 이동했으니까 여기 있는 이 x의 변수의 값은 1이 될 거고요. 그 함수 값은 2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이것이 대칭 이동됐으니까. 그렇죠? 마찬가지 이쪽에 있는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여기 있는 y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파란 곡선이 이게 바로 y는 arcsin x 이 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값도 하나 연습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arcsin 2분의 루트 3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값을 구할 텐데 이 값을 y라고 둬볼까요? 사인의 역함수가 2분의 루트 3을 y로 보낸다라는 뜻이니까 사인은 y를 2분의 루트 3으로 보내줘야 돼요. 즉 사인 y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이거 서로 바꿔주고 역함수로 바꾸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약속한 대로 y라는 것은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서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 되는 것을 딱 하나 있죠. 그렇죠? 딱 한 개의 값을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를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값은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3분의 파이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값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arcsin 2분의 루트 3은 3분의 파이다.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이게 주기함수니까 당연히 사인 2파이가 주기니까 여기다 2파이를 더하면 3분의 7파이. 이것도 값을 계산하면 2분의 루트 3이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arcsin 2분의 루트 3이 3분의 7파이다.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이해됐죠? 우리는 arcsin으로 얘기할 때는 이 안에 있는 것만 하나 찾아서 3분의 파이다. 이렇게 씁니다. 요것은 단위가 레디안이고요. 레디안, 호도, 레디안, 영어로 레디안이라고 하는데 RAD까지만 써서 이렇게 단위로 RAD 해서 읽을 때는 레디안 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호도예요. 이것은 호도, 즉 호도라는 것은 우리가 360도, 한 바퀴 다 돌아간 각을 360도라고 하죠. 이 360도라는 이 디그리로 표현한 이 각을 2파이라는 수하고 같다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도,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라는 것은 영어로 디그리, 이렇게 얘기하고요. 서로 관계는 360도가 2파이하고 같은 거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1도라는 것은 360으로 나눠주면 180분의 파이, 레디안이 되겠고요. 레디안은 수니까 이거는 단위를 안 써도 돼요. 그냥 이렇게 180분의 파이라는 수로 표현하면 됩니다. 또는 1레디안, 이 수는 도로 표기하면 거꾸로 나눠주면 되죠. 1레디안은 2파이로 나누면 2파이분의 360도, 그러니까 파이분의 180도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분의 180 디그리가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크 사인 x의 그래프도 그려봤고 그 값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연습하세요. 두 번째, 코사인 x의 역함수를 얘기를 해볼게요. 역시 코사인 x도 주기함수니까 전체 범위는 1대1 대응이 아니다. 1대1 대응이 되는 범위를 선택하는데 이건 약속이다. 약속된 범위를 기억하세요. 0부터 파이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는 1대1 대응이 되니까 역함수가 있고요. 그 역함수를 코사인 위에다가 마이너스 1승 하고 표기하기도 하고 코사인 앞에 아크라고 붙이기도 하고 읽을 때에는 똑같이 아크 코사인 x, 여기도 아크 코사인 x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즉 코사인 x의 정의역을 0부터 파이까지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아크 코사인 x의 치역은 0부터 파이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크 코사인 x가 얼마냐라고 하면 0과 파이 사이에 있는 값으로 찾아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바깥쪽에 있는 것은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요.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할 거고요. 0부터 파이까지 코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코사인 0은 1이고요. 여긴 파이입니다.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긴 2분의 파이입니다.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가 코사인 x의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를 y는 x란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아크 코사인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서 역함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y는 x란 직선에 대칭 이동했으니까 y축에 있던 이 점은 x축으로 오겠죠? 여기 1이고요. y는 x란 직선상에 있는 이 점은 그대로 있겠죠. 이렇게 이동이 될 거고요. 이쪽 부분이 반대로. 그렇죠? 이쪽은 반대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여기 2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x축에 있던 이 점은 y축에 있는 2분의 파이라는 값으로 갈 거고요. 휘어진 것이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아래로 오목하다가 이쪽에 위로 오목하니까 휘어진 것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여기도 휘어진 게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이렇게 바뀌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긴 1이고 여긴 2분의 파이고 이 값은 파이가 되겠죠? 이걸 x축의 수직 사용하면 여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죠? 이 파란색 곡선이 y는 아크 코사인 x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아크 코사인 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정의역이고요. 치역은 0부터 파이까지입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 또 값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아크 코사인 2분의 1이 얼마냐? 예, 이 값을 똑같이 y라고 한번 두어볼까요? 그러면 코사인의 역함수가 2분의 1을 y로 보냈으니까 코사인은 y를 2분의 1로 보낸다. 즉 코사인 y가 2분의 1이란 뜻이다. 그렇죠? 근데 y는 약속한 대로 0부터 파이까지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0과 파이 사이에서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곳은 딱 하나밖에 없죠. 1대1 대응되는 범위를 선택했으니까 예, 바로 3분의 파이입니다. 그래서 아크 코사인 2분의 1은 3분의 파이다. 어려운 거 없죠? 코사인으로 표기를 하면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0부터 파이까지 해서 하나 찾으면 된다. 예, 이 기본각에 대해서 아크 코사인의 값, 악사인의 값 이걸 이 시간 수업 끝나고 나면 개인적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텐전트의 역함수 얘기를 하고 예제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fx가 텐전트 x다. 역시 주기함수고요. 1대1 대응되는 그런 구간을 선택을 할 텐데 텐전트의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나와요. 예, 그렇게 되도록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은 이 구간을 약속을 합니다. 예, 이 구간에선 1대1 대응이 되니까 그 역함수를 역시 텐전트 위에다가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표기도 하고요. 텐전트 앞에 아크를 붙여서 표기하기도 해요. 읽을 때에는 아크 텐전트 x 이렇게 써도 아크 텐전트 x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아크 텐전트 x의 값은 치역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은 곳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예, 이렇게. 그래서 아크 텐전트 x가 얼마냐라고 물으면 이 구간 안에 있는 값을 선택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럼 역시 그래프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파이에서는 텐전트 x가 정의되기를 코사인 x분의 사인 x라고 정의되는 함수인데 분모에 있는 코사인 x가 0이 되는 곳이니까 양 끝점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는 텐전트의 값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점선 처리하겠습니다. 이쪽이 2분의 파이, 이쪽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역시 y는 x라는 직선하고 어떤 관계에 있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대칭 이동할 수 있어요. 텐전트는 사인하고 반대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해서는 텐전트가 x보다 커요.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0까지는 텐전트가 x보다 작아요. 이렇게 아래쪽에 있습니다. 예, 이 곡선이 y는 텐전트 x의 그래프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걸 대칭 이동하면 돼요.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위에 있던 부분은 이 직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고 아래쪽에 있던 것은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렇죠? 대칭 이동했으니까 이 x축에서 여기 2분의 파이를 오른쪽으로 못 넘어가니까 위쪽으로 제한선이 하나 생기죠. 수평점근선이 생깁니다. 여기 수직점근선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 값이 2분의 파이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왼쪽에 수직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있었으니까
수평 점근선이 이렇게 대칭 이동하면 생겨요. 그렇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 점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입니다. 이 값이. 예, 이렇게 수평 점근선이 생기게 되죠. 그렇죠? 이 파란색 그래프가 y는 아크 텐전트 x의 그래프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설명해 줬는데 뒤에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을 계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미분할 때도 이걸 이용하는 부분이 하나 나오고요. 적분할 때도 이 극한을 이용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림을 볼까요? 여기 파란색 그래프를 보니까 오른쪽으로 x가 계속 진행되면 x가 무한대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아크 텐전트 x의 그래프는 이것이 수평 점근선이니까 그 값은 2분의 파이를 향해서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극한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극한은 이제 다음 시간, 다음 주 화요일에 최영준 교수님께서 아마 비대면 녹화 수업으로 여러분들은 한 반 정도는 대면을 선택해서 올 수도 있다고 하죠. 해서 강의를 하실 텐데 그때 극한을 배울 텐데 그 극한을 배우고 나면 극한의 의미가 설명이 될 거고 이 결과는 미리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오른쪽을 보니까 이런 극한을 얘기할 수 있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아크 텐전트 x는 2분의 파이다. 자, 우리 이미 이 극한의 결과를 봤으니까 그래프를 보고 봤으니까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거 뒤에서 미분 때도 한번 나오고 적분 때도 한번 나옵니다. 사용하게 됩니다. 급수에서도 이걸 사용할 때가 있어요. 예,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왼쪽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쪽은 x가 왼쪽으로 계속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 극한을 계산하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이 곡선을 보세요.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이 수평 점근선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아크 텐전트 x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다. 이런 결과를 또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개 극한은 지금 오늘 시간에 배운 겁니다. 뒤에서 이 극한이 나올 때 답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보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역시 이제 그 다음 얘기로 함수 값을 하나 계산해 볼게요. 아크 텐전트 3분의 루트 3이 얼마냐라고 물으면 이 값을 y라고 주면 아크 텐전트 3분의 루트 3이 y다라는 뜻은 텐전트 y가 3분의 루트 3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y는 여기 주치, 아크 텐전트의 주치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텐전트 값이 3분의 루트 3 되는 곳이 어디냐라고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6분의 파이죠. 그래서 아크 텐전트 3분의 루트 3은 6분의 파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것의 의미는 텐전트 6분의 파이가 3분의 루트 3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연습해 주세요. 자, 이제 이론적인 얘기는 다 했고요. 이걸 가지고 예제 2개만 풀어보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제 13번 볼까요? 악사인 2분의 1하고 텐전트 악사인 3분의 1을 구해라 그랬어요. 첫 번째, 악사인 2분의 1. 이건 이 값을 y라고 두면 바꿔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죠. 악사인 2분의 1이 y다 라고 나와볼까요? 그럼 서로 바꿔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sin y가 2분의 1이다 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y, sin 값이 2분의 1 되는 y를 어디서 찾냐? 약속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이 구간 안에서만 찾는다. 다른 구간에서 찾으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서 sin 값이 2분의 1 되는 곳? 바로 6분의 파이지요. 도로 얘기하면 30도.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악사인 2분의 1은 6분의 파이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것의 의미는 sin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다라는 뜻이다. 그렇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텐전트 악사인 3분의 1이 얼마냐? 이건 이 문제보다는 조금 복잡하네요. 그런데 바깥쪽에 있는 함수는 삼각함수예요. 그렇죠? 안쪽에 있는 함수는 아크로 표현됐으니까 역삼각함수예요. 그렇죠? 이렇게 삼각함수, 역삼각함수 이렇게 표현된 이 값을 구할 때는 안쪽에 있는 역삼각함수를 어떤 수라고 치환하시면 해결할 수 있어요.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쪽에 있는 악사인 3분의 1을 알파라고 놨어요.
이것의 의미는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알파라는 각은 우리가 어떤 각을 다 이렇게 얘기해도 찾을 수 있는 각이지만 기본 각으로 1사분면에 있는 각을 선택을 할게요. 다른 사분면에 있어도 똑같은 이 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그럼 알파라는 각을 1사분면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직각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사인 값은 이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빗변분의 높이라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값이 3분의 1이다라고 했으니까 빗변의 길이를 3으로 주고 높이를 1로 주는 그런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드시면 돼요. 빗변의 길이가 3, 높이가 1. 자, 그럼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쓰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밑변을 구할 수 있죠. 밑변의 제곱과 높이의 제곱을 더해주면 빗변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그게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밑변이라는 것은 루트 빗변의 제곱 3의 제곱에서 높이의 제곱 1의 제곱을 빼주면 되죠. 9에서 1 빼면 8이니까 밑변은 루트 8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세 변을 다 구했으니까 이 알파라는 각에 대해서는 어떤 삼각함수의 값을 구해도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주어진 값을 계산합니다. 텐전트 악사인 3분의 1을 구하고 싶은 거였는데 악사인 3분의 1을 알파라고 치환했으니까 우리가 이 그림상에서 계산하는 값은 텐전트 알파를 계산하면 되죠. 근데 텐전트 알파라는 것은 계산이 직각삼각형에서는 밑변분의 높이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밑변을 계산해 놨으니까 밑변분의 높이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루트 8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이 값은 루트 8분의 1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자, 한 문제 더 이런 것을 연습을 해볼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적분을 배울 때 삼각치환이라는 적분의 기술을 배울 텐데 그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셔야 그 삼각치환을 이용해서 그 적분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니까 그때까지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14번을 볼까요? 코사인 아크텐전트 x를 구해라. 안쪽에 역삼각 함수가 있죠. 금방 얘기한 대로 이 값을 알파라고 치환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텐전트 x를 알파라고 두면 바꿔서 이것은 텐전트 알파가 x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역시 알파라는 각을 대표각으로 1사분면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려놓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놨어요. 이 각을 가지고. 그렇다면 여기 x라는 값이 텐전트의 값이 돼야 되니까 텐전트는 금방 얘기했듯이 밑변분의 높이라고 표현되는 값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x만 가지고 표현됐으니까 x를 1분의 x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렇다면 밑변을 1이라고 해석을 하고 높이를 x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해서 밑변을 1로 주고 높이를 x로 준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알파에 대해서 이제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빗변이 필요해요. 근데 빗변은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를 씁니다. 1의 제곱, x의 제곱 더하면 빗변의 제곱이 되니까 거기에 루트를 씌운 루트 1 플러스 x제곱이 빗변의 길이가 됐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세 변의 길이를 다 구했으니까 어떤 삼각함수든 그 삼각함수에 대한 이 알파에 대한 함수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문제를 봅니다. 코사인 아크텐전트 x라는 것은 아크텐전트 x를 알파라고 치환했으니까 이 그림에서 코사인 알파를 계산하면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알파는 빗변 분의 밑변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렇죠? 그럼 빗변은 루트 1 플러스 x제곱이고 밑변은 1이니까 코사인 알파라는 각은 루트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다. 해결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이 값은 루트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답이 됩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오늘 진도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수업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은 최영준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실 거고요. 목요일에 이제 제 수업이 또 돌아오게 되겠죠. 다음 주 목요일 수업은 정상적으로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강의실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은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났는데 이제 여러분들 음소거가 되어 있으니까 질문 있으면 음소거를 개인적으로 해제하시고 질문하시면 되겠어요. 질문 있나요? 질문이 없으면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 없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예, 그럼 수업 마칠 거고 채팅으로 출석 안 보낸 사람 없죠? 예, 27명 보내줬으니까 다 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강의 실습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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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버리기.